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빌립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공부의 목표는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저의 강의는 여러분의 성경 공부를 돕는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첫 시간이니까 서론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빌립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맨 처음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빌립보서는 편지잖아요. 여러분, 편지를 받으면 어떻게 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쭉 읽죠. 바울 서신도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설교자들은 설교 시간이 짧기 때문에 부분으로 끊어서 설교하지만 편지를 그렇게 읽는 사람은 없잖아요. 편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죠. 중간에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도 넘어가면서 끝까지 쭉 읽어요. 그리고 나서 이해되지 않았던 중간중간을 다시 꼼꼼히 살피고 찬찬히 처음부터 다시 읽기도 하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는 어떤 성경이든지 그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빌립보서를 1장부터 4장 끝까지 한 번에 쭉 읽으셨다면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있죠. 펜을 들고 편지를 읽으세요. 이해되지 않는 단어나 이해되지 않는 문장들 밑줄 그으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공부할 때는 그 밑줄 그어진 질문들을 해결하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빌립보서를 공부하기 전에 해야 될 것이 뭘까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성경 본문을 펜을 들고 밑줄 그어가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 번에 읽어보는 것. 그리고 바로 공부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빌립보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빌립보서에 대한 배경적인 내용을 공부하셔야 본문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 배경에 대한 내용들은 성경 본문에는 나오지 않으니까 따로 공부를 하셔야겠죠? 인터넷을 찾아보시거나 기독교 서점에 가서 빌립보서에 대한 주석이나 설교집들을 보면서 본문을 설명하기 전에 나오는 빌립보서에 대한 서론적인 앞부분을 먼저 살피셔야 됩니다. 보통 서론에서는 5가지 정도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그 도시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 빌립보서 같으면 빌립보라는 도시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편지를 누가 썼는가? 저자, 사도 바울. 빌립보서 같으면 사도 바울이겠죠? 그리고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그 다음 언제 썼는지, 이 편지를 쓴 연대가 대충 언제쯤일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무엇인지.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왜 편지를 썼는지, 이러한 것들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성경에 대한 배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성경 본문을 읽으시면 훨씬 더 풍성하게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뿐 아닙니다. 로마서를 공부할 때도 이 5가지 정도의 질문을 가지고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로마라는 도시의 특징이 무엇인가? 로마서는 누가 썼는가? 또 이 로마서를 읽은 처음 편지를 받은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언제쯤 이 로마서를 썼는가? 기록 연대는 언제쯤인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질문,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왜 썼는가? 편지를 쓰게 된 목적, 이유. 이게 제일 중요한 서론에서 파악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다른 모든 성경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먼저 그 성경 본문에 대한 배경적인 지식을 습득한 후에 본문을 한 문장 한 문장 꼼꼼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면 되겠죠. 자, 그럼 빌립보서 서론이니까 빌립보에 대해서 이 5가지 정도 질문을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보시죠. 저는 간단하게 소개만 하겠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 우선 나오는 질문은 어디에 있는지 지도에서 확인해야겠죠. 도대체 빌립보라는 도시가 어디에 붙어 있는 곳인지 지도를 보시면서 확인하고 나면 성경이 더 재미있어질 겁니다. 네, 터키에 있는 도시입니다. 빌립보라는 이름의 유래 같은 것도 궁금해지죠. 왜 여기에 있는 도시를 빌립보라고 불렀을까? 이런 질문들이 있어야 공부가 진행될 수 있겠죠. 좋은 질문이 있어야 좋은 성경 공부가 가능하게 됩니다. 호기심과 질문이 없으면 더 깊은 지식을 얻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빌립보라는 도시의 이름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마케도니아 왕이었던 필립 2세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주전 360년경에 이 빌립보 지역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빌립보라는 도시의 이름으로 그 도시의 이름을 바꾸게 된 것이죠. 빌립보는 아주 살기 좋은 그러한 기후와 자연 환경을 가진 도시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보면 빌립보는 마케도니아의 첫 성이고 로마의 식민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좀 이상하죠? 저는 성경 읽다가 이거 이상하다고 질문을 던지면 교우님들이 눈을 깜빡깜빡 하세요. 안 이상한 거예요. 저는 무지 이상하거든요. 근데 교우님들은 목사님 뭐가 이상하다고 그러세요? 하는 표정으로 눈만 깜빡거리세요.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나오는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지라는 표현은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해요? 바울이 다녔던 도시들 중에 로마의 식민지 아닌 도시가 있었나요? 고린도, 에베소, 데살로니가, 빌립보만 로마의 식민지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선교 활동이 펼쳐졌던 도시들, 로마 식민지 아닌 도시도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빌립보에게만, 다른 도시들 이야기할 때는 그런 표현이 한 번도 없었는데 빌립보 이야기할 때만 로마의 식민지라고 했을까요? 이상하죠? 뭘 그렇게 따져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쓸 때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다라는 말을 특별히 하고 싶었나 보죠.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라는 말을 특별히 했다라는 것은 빌립보에는 뭔가 다른 도시와 다른 특별한 점이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빌립보는 다른 도시들과는 다른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특별 식민지였거든요. 로마 제국과 같은 그런 특별한 도시였어요. 왜냐하면 주전 42년에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죠. 이 옥타비아누스가 브루투스 카시우스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자기들의 군대를 빌립보에 정착시킵니다. 너무나 살기 좋은 도시니까요. 그리고 주전 31년에 로마의 첫 황제가 되면서 빌립보에 정착합니다. 그러니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면서 싸웠던 군인이 부상을 당하거나 은퇴하면 정착하는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다른 도시와는 특별히 로마 제국의 자긍심이 강한 로마의 축소판과 같은 도시가 특별 식민지로서 빌립보는 특별한 지위를 가진 로마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정치적인 용어나 군사적인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군사도시니까요. 그리고 빌립보 사람들은 자신들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자긍심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시민이라는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썼던 이 내용이 빌립보서에 나오겠죠. 맞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이 높았기 때문이죠. 네, 빌립보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빌립보서를 읽을 때 바울 시대 사람들은 빌립보가 그런 도시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굳이 성경에 쓸 필요가 없지요? 하지만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서론적인 공부가 필요한 것입니다.